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일이 좀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좀 짬내서라도 책을 읽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설 명절입니다.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레이건 11 이어서 읽겠습니다. 레이건 11 원칙, 인간 생명의 신성과 존엄성. 앞서 몇몇 발언에서 본 것처럼 레이건은 그가 가정 안에 포함시킨 태아를 외면하지 않았다. 가정과 신앙과 자유의 관계의 핵심에는 개인, 즉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는 마땅히 창조주 신과 그리고 신이 부여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 이상적으로는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의 결합을 통해 가능하다. 생명이 거부된다면 당연히 사람은 사람일 수 없다. 더 나아가 생명권이 없으면 개인의 자유나 다른 권리도 있을 수 없다. 생명권은 인간의 모든 자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 권리가 존재되지 않는다면 다른 인간 자유가 말 그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권리다. 저의 정부는 자유로운 미국을 보장하는데 전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인간 권리들에 의미를 주는 인간의 초월적인 생명권을 확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레이건에 있어 생명권은 모태에서 시작되었다. 정확하게는 수태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미 헌법의 인간 생명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 수정안은 헌법의 다음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산모의 나이나 건강 상태나 의존 조건에 관계없이 수태의 순간부터 각 인간 존재에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권이 주어진다. 레이건은 수정조항 제14조에 따라 모든 인간이 태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사람으로서의 생명권을 보호받기를 원했다. 인간 생명에 대한 레이건의 존중은 아마도 1920년대 그가 일리노이주 딕슨의 록강에서 7해 동안 여름마다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15세부터 22세까지 여름마다 그는 흐리고 기류가 빠른 이 강변을 순찰했다. 거기서 인명구조원으로서 있으면서 로널드 레이건은 77명의 생명을 구했다. 수십 년 후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통계는 77입니다. 이 경험은 레이건에게 생명에 대한 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추후 그의 좋은 친구였고 프로라이프 운동의 동지였던 빌 클라크는 그 인명구조 활동이 젊은 레이건에게 인간 생명의 신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소양을 가지게 해주었고 이것이 결국 레이건 대통령이 낙태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미래에 대한 혐오와 철의 장막 뒤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을 향한 공감대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생명에 대한 레이건의 관심은 역시 그의 신앙에서 발로되었다. 그는 생명권 문제가 그리스도의 삶과 불가분한 것이라고 여겼다. 1984년 1월 종교 방송인들을 향한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가정해 준 가장 복된 선물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을 말 구유의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끈 19세기 성직자처럼
레이건은 크리스천으로서 낙태 반대를 위해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덕적 위법과 인간 존엄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낙태와 노예제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미국 종교방송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며 낙태와 노예제를 비교했다. 하나님께서 흑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그들이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리가 타인을 자유인이나 노예로 정할 수 있는 한 미국이 자유로운 국가로서 생존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존과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모든 인간에게 생명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전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생명권이 없이는 다른 어떤 권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레이건은 종교인들에게 미국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생명권을 보존해야 하고 보존할 수 있고 보존할 것이라고 함께 미국인을 설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발언은 주요 언론과 낙태를 찬성하는 리버럴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현대의 진짜 노예제는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하거나 임신하지 않을 결정권을 거부하는 것이며 대법원이 이 기초적 자유를 헌법에서 읽어내기 전까지 그러했다라며 레이건의 노예제 및 낙태 비유를 비판했다. 레이건은 뉴욕타임스의 의견에 개의치 않았다. 이 범죄의 심각성을 더 중대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행사인 1986년 연례 국정연설에서 레이건은 이렇게 호소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적 양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창조주가 부여하신 생명권이 태아에게 거부되는 한 미국은 다시는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레이건의 프로라이프 신조를 나타내는 수많은 발언들을 인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설득력 있는 다음의 연설이 대부분의 레이건 연구에서 누락되어 있다. 1987년 7월 백악관에 모인 프로라이프 지도자들에게 레이건은 연설을 시작했다.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정치에 관여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치로 끌어들인 것은 양심의 문제이자 근본적인 신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이슈만을 가지고 활동하고 투표하는 외골수라고 비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이보다 더 큰 중대성을 가진 이슈가 어디 있겠느냐고. 레이건은 우리가 만약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마땅히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는 편에 서야지 생명을 파괴하는 편에 설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지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당연히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레이건은 이렇게 연설을 마쳤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한 인용구를 여러분께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친구 테런스 쿡 뉴욕 추기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생명은 그것이 어떤 병이나 약함이나 배고픔이나 빈곤이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나 외로움이나 노년 때문에 덜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인간의 생명은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과 경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빛납니다.
인간이라는 그릇의 약함 안에서,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 잡초, 이것은 인간 잡초, 인간 폐기물, 바보들, 천치들, 정바가 등의 유전자 풀을 지워버리려고 한 미국 가족계획연맹의 창시자이자 리버럴의 아이콘인 마거릿 생어, 그리고 안락사를 허용하려고 하는 진보주의 죽음 행진의 운구자들에게 던지는 경고였다. 생명은 산모의 자궁 속 태아라는 가장 약한 그릇에서 시작된다. 그 태아의 존엄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었다. 레이건에게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보수주의자는 생존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가장 연약한 인간 그릇들을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네, 레이건 11, 인간 생명의 신성과 존엄성 읽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고 낙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낙태를 반대하고 진보 입장에서는, 좌파 입장에서는 낙태를 찬성합니다. 좌파 쪽은 8개월, 10개월 거의 아기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기는 착상이 되자마자 자궁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낙태는 보수주의 입장으로서 절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입장,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특별한 입장에 있으면은 낙태를 허용해도 되겠지만, 무분별한 낙태는 산모한테도 좋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며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낙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